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일에 훈수를 두다. 훈수핑 은호띠입니다. 첫 번째 훈수 주제는 바로 감성주점입니다. 제가 요즘 감성주점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백수가 그래도 되나 싶지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 너무 재밌습니다. 암튼 그래서 평일부터 감성주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삘 받아서 감성주점 매출 증대 방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니 재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감성주점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성주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감성주점을 비롯한 한국의 유흥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이라면 나무위키에 해당 항목이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성주점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헌팅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흥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죽순이들이 공통적으로 되는 핑계이긴 하지만 저 역시 감성주점에 춤추러 갑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감성주점마다 운영 시스템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감성주점을 한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1에서 1.5만원 사이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테이블을 잡고 또 술과 안주를 시켜야 합니다. 또 보통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합니다. 보통 9시부터 11시까지는 신청곡 틀어주고 11시부터는 DJ가 자기가 리믹스한 노래를 틀어줍니다. 20분간의 댄스 타임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그 후 10분간의 발라드 타임으로 들뜬 분위기를 다시 가라앉힙니다. 사이사이에 노래대회,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주말에는 댄스 대회도 열리고 직원들이 남녀 부킹도 시켜줍니다.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하면 8090 대중가요, 최신 K-팝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DJ마다 노래 스타일이 다릅니다. 감성주점은 클럽과는 다르게 스탠딩이랄 게 없고 술집처럼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앞쪽에 스테이지와 춤추는 공간이 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노래만 들으며 술을 마셔도 되고 춤추는 공간에 나가서 춤을 춰도 됩니다. 자, 이제 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성주점 매출을 하락시키는 가장 주된 이유는 평일 매출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사람들로 미어터지지만 평일에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유지비랑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감성주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클럽 역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일에 주말만큼 사람이 많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줘야 이게 또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인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감성주점 관계자도 아니고 일개 고객일 뿐입니다. 그러나 감성주점 애호가이자 경영학도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성주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감성주점이 표방하는 시대는 8090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감성주점 간판에 809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090 노래를 누가 들을까요? 바로 8090 시대의 10에서 30대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준으로는 못해도 50대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50대 이상이 감성주점에 갈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유흥을 즐기는 50대라면 감성주점이 아니라 중년 나이트 클럽 이런 데를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성주점의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될까요? 20대, 40대 초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일명 MZ세대들입니다. MZ세대들에게 8090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 혹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8090 노래는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듣더라도 추억이나 향수에 잠길 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8090은 역사일 뿐입니다. 추억이란 이미 경험한 것을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한 저 걷는 역사를 추억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90년대 후반 2010년대 노래는 되어야 MZ세대들이 자신들이 젊을 때 들어봤을 법한 노래가 됩니다. 또한 가장 젊은 20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최신 K-팝도 당연히 틀어줘야 합니다. 사람은 젊을수록 유행에 민감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알던 것만 찾게 됩니다. 20대를 위해 최신 음악을 틀어주고 3040 세대를 위해 90에서 2010년대 노래를 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간판에서 8090은 뗍시다. 듣자 하니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을 Y2K라고 부른다던데 차라리 Y2K를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일날 감성주점에 사람이 얼마나 적을까요? 제가 평일날 직접 한 감성주점에 방문해서 매출을 대략적으로 추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체 고객이 30명도 채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대략적으로 매출을 계산해보면 입장료 30만원 테이블 차지랑 술 안주 가격 50만원에서 매출은 8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직원 5명이 시급 2만원으로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만 해서 80만원입니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 전기세 등등 많은 부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평일에는 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평일에 왜 장사가 안 될까요? 당연히 다음날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해야 해서 평일날은 잘 안 놀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다음날 쉬니까 맘 편하게 놀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감성주점 같은 유흥업소는 저녁 늦은 시간에 오픈해서 새벽까지 영업하기 때문에 감성주점에서 새벽까지 놀고 다음날 멀쩡하게 생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평일날 사람들이 감성주점에 많이 방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평일날도 놀게 할까요? 정답은 바로 다음날 무리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영업시간을 대폭 당기는 겁니다. 오픈부터 저녁 11시까지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보통 신청곡을 틀어주고 댄스타임도 없습니다. 춤추고 노는 DJ 타임이 저녁 11시에 시작되는데 이걸 7시로 당기면 어떨까요?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놀던 사람들이 저녁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놀고 집에 갈 수 있다면 전혀 다음날 무리 가지 않게 푹 잘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보통 퇴근을 6시에 하므로 칼퇴근 후 서둘러서 감성주점에 오면 7시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7시부터 본격적으로 노는 겁니다. 이때 감성주점에서 저녁으로 먹을 만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차로 감성주점에 오면 너무 늦어지므로 1차로 밥술을 다 감성주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감성주점에서 파는 안주는 기껏해야 과일 안주, 떡볶이, 소시지 정도입니다. 밥으로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밥 겸 술 파는 술집에서 파는 음식을 감성주점에서도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돌뼈 플러스 주먹밥이라던가 김치볶음밥이라던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코다차야라는 프랜차이즈 술집은 김치볶음밥이 정말 유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복밥 먹으러 코다차야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감성주점에서도 자신만의 트레이드마크 안주를 개발해야 합니다. 밥이 맛있어서 감성주점 간다는 말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감성주점에서는 실내 흡연이 가능합니다. 근데 감성주점에서 저녁 식사가 가능하게 바뀌면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피면 비위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금연 클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일날 감성주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평일날 감성주점을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평일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단순히 술 마시고 춤추는 거로는 부족합니다. 평일에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돌 데이입니다. 다들 아이돌 생일 카페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생일을 맞은 아이돌을 위해 팬들이 일반 카페를 대관해서 아이돌 관련 소품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팬들은 생일 카페 투어를 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찾아옵니다. 생일 카페에 방문해서 음료를 구매하면 보통 포토카드, 스티커, 컵홀더 등을 줍니다. 이 생일 카페 개념을 감성주점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맞은 아이돌을 위해 팬들이 감성주점을 대관해서 아이돌 관련 소품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감성주점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아이돌 노래, 뮤직비디오를 틀어줍니다. 그 아이돌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특별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를 주문할 시에는 포토카드 등을 증정합니다. 아이돌 팬들이 스테이지에서 커버 댄스도 출 수 있고 아이돌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떼창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아이돌 생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생일은 핑계인 거지 아이돌 팬들이 모일 만한 건덕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방 사람들이 생일 카페를 가려고 서울까지 올라오듯이 아이돌 감성주점이 열리면 멀리서도 그리고 평일이라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일 파티를 감성주점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일은 주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평일이 생일인 사람은 산술적으로 72%에 이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일 축하를 주말로 미루기보다는 생일 당일날 축하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생일인 사람들이 평일에 감성주점에서 생일 파티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파티에는 보통 여러 사람이 참석하기 때문에 감성주점 입장에서도 입장료, 술 안주 판매 수익을 올리기 좋은 기회입니다. 생일자를 위한 특전을 제공하면 됩니다. 사실 이미 생일 파티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감성주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일 파티 장소로 감성주점을 바로 떠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일인 자에게 룸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축하 노래를 틀어주고 전광판에 이름을 띄워주는 등의 좀 더 파격적이고 본격적인 혜택 제공과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학교 115를 감성주점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대학교 동아리 각 학과에서는 축제 시즌에 115를 엽니다. 이때 보통 클럽을 대관해가지고 115를 진행합니다. 이때 감성주점을 대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특히 대학 상권에 위치한 감성주점의 경우 수요가 있을 법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일날 감성주점에서 할 법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다이어트는 별밤에서 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겁니다. 감성주점하면 춤추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춤추면서 살도 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댄서를 초청해서 따라하기 쉬운 춤을 스테이지에서 추게 하는 겁니다. 쉬운 아이돌 댄스나 유튜브에 다이어트 댄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간단한 율동 같은 춤을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싶지만 아는 춤이 없어서 못 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누군가 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따라서 출 수 있을 겁니다. 술은 살찌니까 다이어트 음료와 간식을 세트로 판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감성주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쌍팔년도식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봐야 흘러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마케팅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감성주점 마케팅은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밤늦게 번화가에 가보면 감성주점 마크로 랩핑된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그걸 보고 감성주점에 갈지는 모르겠네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팔로워도 얼마 없습니다. 마케팅이란 워낙 광범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SNS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 수가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유저라면 감성주점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하고 싶을까요? 저라면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 내 팔로우 목록에 감성주점이 있는 걸 확인하는 상상을 하면 왠지 부끄럽습니다. 유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로워 수가 많으면 좋지만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연연해야 할까요? 바로 게시글의 도달률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글이 도달해야 합니다. 게시글을 광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광고글이 아닌 정보성 글의 광고를 섞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총 10장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앞에 몇 장의 정보성 글을 쓰고 맨 마지막 장에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됩니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란 광고 말입니다. 정보성 글일수록 인스타 피드에 노출될 확률도 올라갑니다. 감성주점의 특성을 살려 노래에 대한 정보성 글을 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국 아이돌의 역사, 새로 데뷔하는 아이돌, 새로 나온 앨범 등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